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송입니다. 학교와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저희 청소년의 시선에서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의 홍지송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맹신형 앵커가 뉴스라이브를 이끌어갑니다. 설렘과 기대를 갖고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라며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이브의 홍지송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아이고 온다. 예쁘다. 소년의 꿈을 이뤄준 작은 노래가 돼줄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청유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를 소개하는데 2019년 청유경과 2020년 청유경 그리고 뉴스라이브 1대 앵커였던 홍지송입니다.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러려고 누가 막방에서 그렇게 울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배심이가 다시 불러주시니 저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안소빈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청유경, 2020년 청유경, 그리고 청소년 뉴스라이브에서 기자로 활약했던 안소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MBS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2019년하고 2020년 청유경에 참가를 했었고 뉴스라이브 1기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GBS 16기 이수연이고요. 2020년도에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청소년 뉴스 라이브. 그럼 다들 오늘 뭐 하러 오셨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늙은이 뉴스 제작 경진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올해 저희가 고3이라 청유경에 못 나오게 됐잖아요. 갑자기 여름에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어색해서 지난 2년 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뉴스 아이템들 가운데 다시 취재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출품해야 되나요, 명한쌤? 저 내보내도 되나요? 아니 다시.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출품해도 되나요, 명한쌤? 고3이니까 출품까지는 좀 아니지만 거기에 좀 모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준비하다가 네, 그러면 지금부터 능유경 시작합니다. 너무 어색해. 저희 처음에 정해볼 아이템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재작년에 제가 소속했던 노원고 MTN이 제작했던 안심빛글 사업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그 기사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대전 노원고등학교 여기부터 봐요? 재학 중 왜요? 왜 그래요? 저는 앵커 와, 역할을 젊었다. 맡고 있습니다. 2차 예선을 만들 때 되게 엄청 고생했던 거 생각나서 되게 울 것 같았어요. 풋풋했어 근데 진짜. 유성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안심빛글이라는 사업에 소민은 대해서 왜 계속 취재해서 반말이 뉴스를 되지? 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봤을 때 너무 신기해서 저게 뭐지 했었는데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게 뭔지 좀 더 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노원고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뉴스 홍지송입니다. 평화학원이 끝난 늦은 시간 많이 바닥에서 늘었다. 빛나는 형형색 세계 문구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안심빛글 사업인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유성구의 한 길거리. 바닥에서 반짝이는 글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리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글자를 읽어봅니다.
대전 유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빛글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일명 로고젝터입니다. 유성구는 작년 7월부터 여성 안심존 12곳에 로고젝터 안심빛글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세테드 기법으로 주민들에겐 심리적 안정감을, 범죄자들에겐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로고젝터가 어두운 곳을 밝게 함으로써 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 저분 명함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지갑에 아직도 있어. 애들한테 명함 보여주잖아? 경찰서 왜 갔어? 이래. 안심빛글은 로고젝터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산책하는 주민들이나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응원을 실어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에게 안심빛글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약 71%가 예라고 답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힘과 위안을 얻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나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너무 길이 어두워서 무서웠는데 안심빛글을 보고 조금 안도받았던 것 같아요.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안심빛글. 대전의 범죄율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작지만 소소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MTN 뉴스 정다빈입니다. 네, 안심빛글은 저랬다고 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저 당장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그러면 저희 안심빛글 선정할 때 어떻게 안심빛글을 정하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1차 예선 처음으로 내는 뉴스라서 뭔가 좀 신경을 써서 주제를 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부장 언니가 이거 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줘서 저거 찍을 때 저희 엄청 막 궁동도 그렇고 노은동도 그렇고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궁동이라는 동네를 제가 그렇게 자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거의 한 3시간 동안 궁동을 돌아다니면서 저 안심빛글 로고젝터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궁동에 총 7개인가 5개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아무 데나 가도 안심빛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왜 다 여기저기 막 생겨, 취재 끝나니까. 근데 우리 안심빛글로 또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사업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안심빛글이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당초 취지와 달리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인데요. 점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세테드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안심빛글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한 숙제만 또 하나 남겨졌습니다. 안심빛글은 다시 안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다뤄볼 아이템은 저희 19년도 청유경 할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생방송으로 했으니까 기자 브리핑이 꼭 있어야 했죠. 그때 리포팅했던 제가 속한 MTN 기사였던 일본 불매운동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기념하며 아베 규탄 대전 2차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선 청소년들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시작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 시작됐는데요. 단편적인 부분만을 놓고 보기엔 어려운 이 문제들을 청소년들은 인지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는 얘기만 듣고 화가 나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74%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불매운동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37%로 아, 나 저거 설문조사 놀린다고 진짜 쾅쾅쾅 하고 문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 혹시 설문조사 하나만 할게요.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안 받고 다 종이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30개씩 맡아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하고
이런 운동의 배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한 저것도 번쯤은 들어봤을 뭐지? 문구일 텐데요. 둔산동에 그 시위 있을 때 이제 취재하러 지하철 딱 탔는데 저게 딱 있는 거야. 아, 이건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많지 기사 않습니다. 멘트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지. 다음 세대 양국 관계를 주도할 청소년들, 저거 다 찍은 거야 저기. 다 시위 현장 가가지고.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MTN 뉴스 전지우 기자입니다. 와. 아 진짜 젊었다. 풋풋했지. 2년 만에 이렇게 사귈 수가 있네 사람이. 그러면 저 불매운동 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주제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엄청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기사를 막 쓰게 됐는데 마침 그날 또 아베 규탄 시위가 있었어가지고 그럼 이거를 바로 찍으러 가야겠다 해서. 근데 저때 누경할 때 마지막에 본선하기 직전에 살짝 불매운동 딱 터졌었잖아. 맞아. 아 이거는 여기 나오는 팀들 다 불매운동. 일단 누경할 때마다 그런 게 한 번씩 있잖아. 하기 전에 큰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다 이쪽에서. 그것도 약간 공감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시위 현장을 갔는데 그때 우리 팀 말고도 다른 팀이 그 우리랑 똑같은 카메라를 들고 그 카메라 옆에 이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 스티커가 붙어 있고 했는데 거기 있던 한 분이 와가지고 말 거는 거야. 여기서 대심위에서 왔네? 이러면 알고 보니까 대덕중이었나? 거기서도 취재를 하러 왔었어가지고. 나 이것도 그때 불매운동 할 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말고 비슷하게 생긴 국산 제품 시계. 맞아. 막 그런 거 막 리스트 올라오고. 맞아.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아무렇지 않게 다 사셨으니까 시의성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졌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우리 다음 아이템으로 작년에 2020년 청일경에서 JMBS가 다뤘던 무상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1학기 수업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에 납부한 수업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수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경기 침체, 소득 감소, 고용 불안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번갈아가며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코로나19로 수업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데도 지난 1, 2분기 수업료를 평소랑 똑같이 냈다면서요. 이에 학부모들이 해당 분기 수업료를 감면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1일 대전교육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고1 무상교육 시기를 예정보다 한 학기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에게만 적용되는 이 정책을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일찍 혜택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9월부터는 대전 시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약 10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등을 활용해 편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수업료 반환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에서 시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재정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고1 수업료 관련 문제는 교육청별로 다룰 사안이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그 반환 계획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반환 계획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 문의해보니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 인터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요? 네. 올해 1, 2분기 수업료 반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이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거라며 이미 납부한 1, 2분기 수업료 환불 대신으로 2학기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미 낸 수업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수업료는 각 학교에서 수업료를 거두면 교육청에서 모두 수납해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시기예요. 그동안 등교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학교가 멈춘 건 아니라서 우리가 낸 수업료는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는 설명이에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1학기 1분기 교육비를 환불, 2분기는 면제했지만 2학기에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무상교육 시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이번 정책에서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정책,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1학기 수업료 감면 계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교육정책은 우리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이기도 하니까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다. 그 막 알아두면 쓸만한 학교 정책 이렇게 떠다니는 거. 지금 영상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 이거 어떻게 아이템 선정하게 됐어? 2020년 유경 때 만든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고교 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뉴스를 만들려다가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주제를 바꿔야 되나 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1학기 때 수업을 많이 안 했잖아. 개학도 늦게 하고 심지어 온라인 개학을 했으니까 이제 무상교육을 2, 3학년은 혜택을 받는데 1학년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학년들은 이제 수업받지 못한 1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에 대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걸 기사화를 해보자 해서 아이템을 정하게 된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있어? 저게 우리가 교육 관련된 뉴스잖아.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다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해야겠다 했는데 아까 봤듯이 처음에 교육청한테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분이 전화를 되게 안 받으시더라고. 이런 걸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간격을 두고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으신 분께서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저거 실제로 인터뷰할 때 카메라 세워놓고 찍었었거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저 무상교육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은 이제 2020년 9월부터 고등학교 전학년한테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은 고등학교는 아무도 학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저 때랑은 지금은 다른 거네? 그러면 지금 전체 학년이 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무상교육인 거니까 굳이 이 뉴스를 다룰 필요는 없겠네? 그럼 이것도 살리자. 그러면 다음 아이템은 올해 초에 만들었던 뉴스라이브 할 때 만들었던 GBS 아이템이야.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올게.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지난 목요일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GBS 하태영 기자가 이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는 2월부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순서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코로나19 의료진이 처음 도입되는 백신을 접종받고 난 후 순차적으로 1분기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요양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3분기까지 일반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순서는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 등의 변화에 따라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접종 대상자 중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임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예방접종관리팀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가적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다시 일상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GBS 하태영입니다. 영상 보고 왔는데 다들 백신에는 관심 많아? 그치,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한? 가장 그런 토픽이 아닐까. 이번에 처음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왔잖아. 근데 그때는 임상실험을 청소년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해. 그래서 청소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외시키고 성인들만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3월 5일에 식약처에서 화이자 백신을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줬대. 약간 어쨌든 우리가 곧 마주해야 될 현실이잖아. 우리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백신을 맞아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약간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맞아서 부작용 같은 것도 많고 하다니까 좀 불안한 감은 있는 것 같아. 우리 말고 혹시 너네 주변 사람들도 백신에 관심 많아? 주변에서도 이제 맞는 분들도 실제로 약간 얘기 같은 거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진짜 많이 심한 건가 같은 생각들도 주변 애들이 많이 하고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얘기가 나오면 꼭 예시를 다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걸로 예시 드시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주변에서 진짜 많이 백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애들이랑 백신 얘기 나오면 좀 토론을 하거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게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 그래도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펜스 역할을 하니까 그 면역이 백신을 맞는 게 사회적으로 옳은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저 보도할 때랑 지금이랑 얘기가 달라진 거잖아. 우리 관심도 더 높아졌고 그러면은 이걸 다뤄보는 게 어떨까?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예전에 했던 아이템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 차라리 좀 아이템 선정하는데 수월했는데 처음 참가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청계경 처음 참가할 때 어떻게 했어? 19년에 청계경을 처음 나갔을 때 제가 팀장이 아니고 다른 팀장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각자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회의날까지 아이템 한 개씩은 가져와라. 그래서 그때 모인 아이템들을 다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거는 이런 점에서 뉴스로 만들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저거는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쳐내고. 그럼 소빈이는 어때? 나도 이제 19년도에 유경을 처음 나갔는데 약간 언니가 이제 주변에 생활을 하면서 혹시 뭐 떠오르는 주제나 이거를 기사를 쓰면 좋겠다 하는 거를 바로바로 단톡방에 보내라 했단 말이야. 보내고 나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 식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주변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것도 기사 아이템 선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능유경 아이템 선정은 끝났고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이 처음 청계경에 출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청계경 졸업생인데 첫 출전팀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씩 있어? 촬영까지 다 하고 이제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아무래도 컨텐츠를 따라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편집 기자 역할을 맡은 친구가 한 명이더라도 편집 친구를 절대 혼자 두지 마.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촬영관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팩트를 체크해서. 나도 하나 있어. 제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진짜 자기가 맡은 바는 정말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팀원들과의 소통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편집팀은 또 컨트롤 S를 생활화하고. 팀으로 과제를 하다 보면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고 그거를 잘 따라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못 따라한다고 해서 그걸 자기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팀원들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나도 한마디 하자면 자기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팀원들 이끌어가고 꼭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할게. 열정! 열정! 열정!